안녕. 자, 어제 뉴런을 다 찍었고 오늘은 특강 노트를 다 찍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김치볶음밥을 먹어서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배부른 상태에서 하는 수업은 선생님도 재밌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재미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특강 노트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이 글을 읽어보면, 자,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도 오늘날 전 세계 화폐 경제는 연간 총 생산액이 50조 달러에 이른다. 이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경 7,500조 정도 되네. 그래서 이렇게 된답니다. 즉, 보이지 않는 50조 달러를 찾아보자. 핵심은 이거죠. 보이지 않는 50조 달러를 찾아보자. 50조 달러는 뭐다? 4경 7,500조다. 이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화폐 경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 문제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워 보이고 심지어 경제 관련이라서 여러분들 관심 밖의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이걸 접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접근할 수 없는 벽을 선생님과 함께 지금 무너뜨려 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비문학을 배울 때 특히 경제 파트를 배울 때 대충 이런 식으로 경제를 흘려보내는구나, 어떻게 인식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돈의 의미가 뭐다? 이건 그거죠. 그냥 전 세계 화폐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전 세계 화폐 경제고요. 조금 더 이걸 풀어 쓰자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즉 내가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돈을 조금 풀어 쓴다면 쉽게 쓴다면 전 세계 화폐 경제를 이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풀어 쓰자면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실제로 연간 빼빼로 사 먹고 쭈쭈바 사 먹고 음료수 사 먹고 해서 연간 300만 원 정도의 소비 활동, 경제 활동을 보이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성전자는 몇 조 원, LG전자는 몇 조 원, 이렇게 현대자동차는 몇 조 원, 이렇게 삼성, 애플, 아마존, 구글에서는 몇십 조 원 해서 이 나의 경제 활동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경제 활동을 합쳐서 다른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순간에도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는 순간에도 경제 활동은 일어나고 있겠죠. 어느 기업에서 어느 물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수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보이지 않는 돈이 이렇게 유통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선생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좋겠네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이랑 나랑 이렇게 맞대고 이런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돈을 소비를 하든 수입을 하든, 그러니까 돈을 받아들이든 배출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읽었을 때 제일 쉽게 표현하자면 전 세계 화폐 경제를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할 거고요. 조금 풀어서 쓴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활동의 총합을 이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이런 문장이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중학교 때는 여기에 반의 반도 못했었으니까요. 다만 고등학교 때 이런 문장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능력을 지금부터 갖춰 나가기 시작한다면 고등학교 때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걸 찾아보자고 했으니까 요걸 거꾸로 가고 거꾸로 가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프로슈머 얘기하는 거죠. 프로슈머는 프로덕트와 컨슈머를 합친 거죠. 생산과 소비를 한 번에 하는,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내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들고 내가 소비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쿠키를 구워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다 정도는 되겠죠.
등등등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2가지 이상 들으라고 했는데 위에서 제시한 걸 들은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조금 애매하게 생산은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쓴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규정을 똑바로 하고 갑시다. 생산도 내가 하고 내가 소비를 해야 돼요. 나를 포함한 모두가 소비를 해도 상관없고요. 이해되시나요? 가족은 나를 포함한 단체잖아요. 그죠? 우리 반도 나를 포함한 단체고요. 그렇게 나를 포함해서 소비를 하시고 내가 생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맞다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위 특강 노트는 좀 좋은 거였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봅시다.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고려할 때 나와 당신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는 불교의 스님이고 시인이시고 독립운동가시네요. 자, 설명을 고려할 때 나와 당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보니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시인의 포커스를 맞추자면 누구랑 누구냐? 나, 당신,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당신 잘 안 오는 사람, 사람이자 나를 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 맞추고요. 두 번째로는 어디 갔냐? 스님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나는 아직 열반하지 못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 정도 되겠다. 그죠? 아직 돌을 닦는 스님 정도 되겠다면 당신은 부처 혹은 부처님의 복음가는 절대자가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에 비교하자면 독립운동가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첫 번째, 나는 독립을 간절히 기다리는 민중 혹은 사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당신은 조국의 광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광복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문화해설사의 설명은 스님이시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시며 시인이라고 이 한용호 선생님을 지칭하고 있으니까 이 3가지에 다 포커스를 맞춰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시인의 포커스, 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췄다, 이 지은이에게 포커스를 맞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CLT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밑으로 가볼게요. 자, 다다다다다다다다 뭐야 이거? 이거 그거죠? 무슨 세탁소 습격 사건이지? 이건 무슨 세탁소 습격 사건이라고 연극에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연극 소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는 어떤 내용이냐? 그 세탁소를 하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 저 할머니 유산으로 100억을 남겨두었대. 100억이 할머니 유산으로 100억이 있대. 할머니 재산이 100억이나 있대. 이 말이 소문이 팍 퍼져요. 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 친척 이렇게 할머니와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가 세탁소로 모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죠. 그렇게 모여서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러기보다는 뭐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할머니의 유산이 어디 있을지에 대해서, 할머니의 유산을 찾는지에 혈안이 돼서 막 찾아대니까 나중에 결말까지 말해야 되나? 나중에 이 부분이 거의 결말이에요. 이 강태국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세탁기에 집어넣어 버려요. 세탁소니까 세탁기가 많았겠죠. 세탁기에 집어넣어 버리고 돌려버리면서 그렇게 시나리오가 마무리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나리오를 착안했고요. 이런 극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런 앞부분과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어도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대충 어떻게 굴려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극수필 부분에 하는 더더욱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거 무슨 세탁소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비판하는 부정적 세트를 두 가지. 첫 번째, 할머니의 죽음에도 할머니 재산만을 찾아서 눈이 번뜩번뜩번뜩하죠. 그래서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엄청 가득한 세태를 비판하고요. 그리고 할머니 임종인데 할머니 임종을 당연히 지켜드리고 할머니의 임종에 슬퍼하는 그런 감정이 없는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 혹은 짐승과 비슷하죠. 이렇게 사람으로서 슬퍼할 일을 슬퍼하지 않으니까 이런 짐승화된 모습, 이런 모습을 비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1번, 2번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조금은 어렵지 않게 푸셔야 하고요. 어렵게 푸셨다면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특강 노트를 또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시면 돼요. 첫 술에 배부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사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뛰었던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선생님이 아는 바 한에서는 전부 다 기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점점 기기 시작해서 기다가 걷다가 달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지 처음부터 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솔직히 중학생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나는 지금부터 완벽하고 싶어. 나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싶고 모든 문제를 다 맞추고 싶어. 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셔야 되고, 그냥 선생님이 바라는 점은 자기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조금씩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되어 있을 거야. 나는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걸음씩 올라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선생님 말 잘하죠? 선생님 맛있는 거 먹으면 상당히 기분이 업돼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정말로 빨리빨리 돌아가요. 자, 다음 특강 노트 볼게요. 아하, 이건 그냥 패스하고 싶네요. 자, 사회자 찬성 측, 반대 측 있었죠? 어디 갔냐? 어디까지 올라갔냐? 자, 이거 다 여러분들이 잘했던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냥 이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는데, 뭐 여기서의 사회자의 역할은 또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토론을 진행하구나, 중립에 서서 잘 진행하구나, 순서를 정해주는구나,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 뭐 갈등이 생겨서 중재를 하거나, 그리고 뭐 편향되지 않게 잘 하거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발견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풀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반박으로 제시한 근거 위에 있잖아요. 그죠? 위에 있으니까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타당하다고 적으셨고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적으셨고요. 그 두 생각 다 선생님은 지지합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타당하다고 생각해도 좋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좋거든요. 부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 역할 두 가지. 뭐 토론을 진행한다, 중재를 한다, 뭐 토론을 뭐 순서를 정한다 등등등등등. 원래는 훨씬 많은 사회자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이 위의 지문에서는 많은 사회자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찬성과 반대 측이 순서를 잘 지켜서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사회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여기 나왔죠. 이거 살아있는 이중생각하라는, 이것도 극이죠. 네, 극입니다.
극입니다. 극이어가지고요. 극이에요. 네. 바로 할게요. 자, 이게 살아있는 이중생각하라는 연극 시나리오고요. 이 살아있는 이중생각하, 이 제목에서부터 벌써 비꼬음이 드러나죠. 각하, 폐하, 각하, 제 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높이 추어 올려줬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이 이중생이라는 작자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은 친일파거든요. 친일을 하셨고요. 되게 욕심 많아요. 부축적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광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살아있는 이중생각하에 대해서 처벌이 내려오겠죠. 실제로는 친일 맞네. 반민특위라고 반민족 특별위원회가 어쨌든 반민특위가 있는데 그것도 잘 진행되지 못하거든요. 실제로는 잘 진행되지 못했으나 이렇게 이 극에서는 잘 진행되는 현상을 보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이런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뭐 등등등 어디 갔노? 광복 그다음에 뭐 쭉쭉쭉쭉쭉 어디 갔노? 여기 있네.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계산적이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쭉쭉 올리면 자, 이 글에 반영된 시대 상황에 대해 서술하죠. 실제로는 하나만 이거 한번 자꾸 이거는 자, 실제로는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아무리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건 단 하나거든요. 아, 지금 광복이 막 된 상태구나, 광복이 되었구나 정도는 아시면 되겠어요. 광복이 되어서 이런 부정부패를 일삼던 사람들을 처리하는 순간이구나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시대상 세 가지가 드러나도록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광복 이후다, 딱 광복이 된 후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해요. 다음, 이 글을 통해 작가가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 적어도 이중생처럼은 살지 말라가 핵심이죠. 그럼 이중생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을 쌓지 말라, 즉 이타적으로 살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불을 쌓아라. 그리고 뭐 친일 하지 말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타적으로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씨를 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을 쌓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불을 쌓되, 그리고 친일을 하는 그런 민족 반역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민족을 생각하는 행위를 하자 등등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어려웠다면 분명히 말하지만 또 한 걸음 나아가실 준비를 하시면 좋겠네요. 끝이네요. 그럼 진짜 안녕.